한적한 시골 마을, 조용한 밤이었다. 작은 집 앞에 늙은 개 한 마리가 서 있었다. 그의 이름은 하늘이었다. 하늘은 늘 저녁이면 고개를 들어 어둠 속에 반짝이는 별과 희미하게 빛나는 달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저 개가 아닌 뭔가 깊은 의미를 품고 있는 듯했다. 마치 먼 곳에서 무언가를 기다리며 끝없이 하늘을 응시하는 듯했다. 하늘은 늙고 흰털이 많아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생생했다. 사람들은 그가 외로워서 우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의 울음소리에는 슬픔과 애절함이 가득했다. 그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하늘의 주인 박진수 씨는 젊은 시절 전직 조종사였다. 그는 늘 하늘을 날며 자유로움을 느꼈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이 달라졌다. 진수 씨의 형이자 동료였던 박태현 씨가 강력한 폭풍을 만나 조종하던 비행기가 추락했다. 그 사고는 진수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하늘아, 이제 그만 좀 보자. 진수 씨는 때때로 하늘에게 다가가 말했다. 하지만 하늘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밤하늘만 바라보았다. 진수 씨도 알 수 없는 그 무엇을 그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하늘은 매일 밤 하늘을 향해 울었고 진수 씨는 점점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하늘이 바라보던 하늘 저 너머에는 잃어버린 누군가가 있었다. 진수 씨는 그 이야기를 다시금 마음속 깊이 곱씹으며 자신도 모르게 하늘과 함께 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기억하는 그날, 폭풍은 너무나 갑작스러웠다. 태연 씨와 함께 비행하던 중 갑자기 몰아친 폭풍 속에서 조종이 불가능해졌다. 그 사고로 태연 씨는 하늘로 떠났고 진수 씨는 목숨을 건졌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하늘은 아마도 태연 씨와 무언가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었던 것일까? 진수 씨는 그 가능성을 생각하며 점점 하늘과 그들의 과거에 대한 비밀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밤하늘에 울리는 하늘의 울음소리, 그리고 그가 기다리는 누군가의 정체가 곧 밝혀질 것이다. 진수 씨는 하늘과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어느덧 10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 시간 동안 하늘은 늘 밤하늘을 바라보며 슬프게 울었고 진수 씨는 그 의미를 알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그 무엇도 쉽게 밝혀지지 않았다. 어느 날 진수 씨는 오래된 비행 일지를 꺼내들었다. 그 일지는 태연 씨가 남긴 기록들이었고 두 형제가 함께 비행하며 나눈 대화와 꿈, 그리고 그날의 비극적인 순간까지 담겨 있었다. 태연이 형은 항상 하늘을 꿈꿨지. 진수 씨는 중얼거렸다. 그가 이 세상을 떠난 후 하늘이가 왜 저렇게 하늘만 바라보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 일지에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사고 당시 태연 씨가 마지막으로 연락한 위치와 그가 마지막으로 전한 메시지가 조금씩 달랐던 것이다. 진수 씨는 이 점이 마음에 걸렸다. 혹시 태연이 형이 사고를 당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진수 씨는 머릿속으로 수많은 가능성을 떠올렸다. 그는 다시 현장을 방문하기로 마음먹었다. 태연 씨가 마지막으로 비행한 그 지역, 그곳에서 무언가 숨겨진 진실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몰랐다. 진수 씨는 하늘 데리고 비행사고 현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여전히 폐허처럼 버려져 있었고 주위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늘은 그곳에 다다르자 더욱 강하게 울기 시작했다. 하늘아, 너 정말 무슨 비밀을 알고 있니? 진수 씨는 조용히 말했다. 그 순간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누군가가 그곳에 있었다. 진수 씨는 숨을 죽이며 천천히 다가갔다. 그곳에 있던 사람은 뜻밖에도 한 중년 남자였다. 누구세요? 진수 씨가 물었다.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다. 내가 그날 비행기를 추락시킨 장본인이다. 진수 씨는 믿기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태연 씨 사고는 자연재해 때문인 줄 알았는데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게 아니라 그날 태연 씨를 일부러 떨어뜨렸어요. 그 이유는. 그의 말이 이어지는 순간 진수 씨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뒤틀리고 있었다. 태연 씨의 죽음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하늘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늘을 바라보며 울었다. 진수 씨는 하늘의 울음소리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진실을 알리려는 신호임을 깨달았다. 태연이 형을 기다리는 게 하늘이었구나. 진수 씨는 눈물을 참으며 속삭였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한 그 순간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다. 누군가가 진수 씨와 하늘을 뒤쫓기 시작한 것이다. 진수 씨와 하늘이 그 충격적인 고백을 들은 이후 두 사람 한 사람과 한 마리 개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진수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그 남자의 말이 맴돌았다. 태연 씨를 일부러 떨어뜨렸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의 형은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음모에 휘말린 것이었다. 하늘은 계속해서 밤하늘을 향해 울었고 진수 씨는 그런 하늘을 보며 마음 한켠에 묻어둔 슬픔과 분노가 함께 끌어올랐다. 하늘의 울음은 단순한 동물이 내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찾으라는 절규였고 누군가에게 전하는 경고였다. 며칠 후 진수 씨는 다시 그 남자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날 밤 만난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고 사건의 전말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 남자는 그날 이후 자취를 감추었고 아무도 그를 찾을 수 없었다. 진수 씨는 혼자서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태연 씨가 생전에 남긴 연락처, 일기, 그리고 비행 기록을 다시금 검토했다. 그리고 그의 직장 동료, 친구들과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모두가 태연 씨를 애도했지만 진수 씨가 들려준 음모 이야기에 의심을 품었다. 그러던 중 진수 씨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태연 씨가 비행사 생활 중에 비밀리에 조사하고 있던 사건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군사 비밀과 관련된 비행기 사고에 대한 내부 고발 자료였다. 태연 씨는 그 사실을 공개하려 했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위험 인물이 되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럼 그 음모의 배후는 진수 씨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 사이 하늘은 진수 씨와 함께 도시를 떠나 깊은 산속으로 향했다. 진수 씨는 하늘에게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고 하늘도 그를 보호하려는 듯 행동했다. 어느 날 산속에서 낡은 비행기의 잔해를 발견했다. 태연 씨가 추락한 현장이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진수 씨는 굳은 결심으로 잔해를 살폈다. 그 순간 하늘이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주변에 누군가가 숨겨져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진수 씨는 소리 없이 말했다. 그때 뒤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서 낯선 남자 두 명이 나타났다. 그들은 진수 씨를 향해 다가오며 경고의 눈빛을 보냈다. 더 이상 이 일에 끼어들지 마라. 그중 한 명이 경고했다. 하지만 진수 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하늘을 지키며 형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태연이 형의 명예를 되찾고 진실을 밝혀야 해. 진수 씨와 하늘은 이제 단순한 비극을 넘어 거대한 음모와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들의 앞에 기다리는 위험은 상상 이상이었다. 진수 씨는 산속에서 맞닥뜨린 경고의 순간 이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싸움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는 단순히 형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자신과 하늘의 삶을 위협하는 거대한 음모와 맞서 싸울 준비를 하기로 결심했다. 도시로 돌아온 진수 씨는 비밀스러운 수첩을 꺼냈다. 태연 씨가 남긴 메모들과 기록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 안에는 비행 기록뿐 아니라 태연 씨가 접촉했던 사람들, 그리고 비밀 조사 내용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이게 전부라면 누군가가 이걸 숨기려 했던 게 확실해. 진수 씨는 기록을 훑으며 중얼거렸다. 한편 하늘은 진수 씨의 곁에서 점점 더 그를 의지하게 되었다. 하늘의 눈빛은 말없이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하늘은 진수 씨에게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었다. 하늘은 그를 지키는 수호자이자 형의 영혼과 연결된 존재처럼 느껴졌다. 진수 씨는 태연 씨가 남긴 마지막 연락처 중 한 곳을 찾아갔다. 그곳은 오래된 비행 학교였고 태연 씨가 비행을 배웠던 장소였다. 거기서 그는 젊은 여성 수진을 만났다. 수진은 태연 씨의 절친한 동료이자 그의 비밀스러운 조사를 함께 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태연 씨가 죽기 전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가 말하던 비밀이 뭔가요? 왜 그를 죽이려 한 거죠? 진수 씨가 물었다. 수진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건 군사 관련 비밀 프로젝트에 관한 일이었어요. 태연 씨가 비행 중 우연히 그런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그것을 밖으로 알리려 했죠. 하지만 누군가가 그걸 막으려고 했고. 수진의 말에 진수 씨는 몸서리를 쳤다. 그의 형은 단순한 비행 사고의 희생자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려다 목숨을 잃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진수 씨는 수진과 함께 그 비밀 프로젝트에 대한 더 깊은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상한 감시가 느껴졌다. 누군가가 그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그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다. 그때 하늘이 갑자기 날카로운 울음을 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 어두운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 진수 씨가 무겁게 말했다. 다음 날 진수 씨는 옛 비행일지에 기록된 좌표를 다시 확인했다. 그곳은 태연 씨가 마지막 비행 중 잠시 멈췄던 장소였다. 진수 씨는 하늘과 함께 그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외딴 산속의 작은 마을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외부인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진수 씨가 태연 씨의 이름을 대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태연 씨는 우리 마을을 좋아했어요. 늘 하늘을 보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죠. 마을의 한 노인이 말했다. 진수 씨는 하늘과 함께 마을 주변을 탐색하며 단서를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오래된 비밀 창고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태연 씨가 남긴 증거들이 숨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창고 문이 갑자기 닫히며 함정에 빠졌다. 진수 씨와 하늘은 어둠 속에서 싸울 준비를 해야 했다. 진수 씨와 하늘은 어둠에 갇힌 창고 안에서 긴장 속에 서로의 숨소리만을 들으며 조심스레 움직였다. 문은 갑자기 닫히고 밖에서는 잠시도 쉬지 않는 바람 소리만이 들려왔다. 창고 내부는 낡고 습기가 가득해 냉기마저 느껴졌지만 그 둘의 의지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었다. 이게 다 형 때문이야. 태연 씨가 목숨 걸고 밝히려 했던 진실. 반드시 찾아야 해. 진수 씨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수 씨에게 다가왔다. 그들의 연대감은 위기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창고 안에는 오래된 파일들과 녹슨 금속 상자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진수 씨는 태연 씨의 이름이 적힌 한 파일을 조심스럽게 꺼내 펼쳤다. 거기엔 태연 씨가 직접 작성한 메모와 비밀 프로젝트에 관련된 문서들이 담겨 있었다. 문서에는 프로젝트 블루 스카이라는 이름과 함께 군사 비밀 실험과 첨단 무기 개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태연 씨는 이 프로젝트가 인명과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세상에 알리려 했던 것이다. 그 순간 창고 바깥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누구 있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진수 씨는 하늘에게 살시 몸을 낮추고 주변을 살폈다. 하늘은 낮게 으르렁거리며 경계 태세를 갖췄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두 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그들은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눈빛은 차갑고 무자비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한 남자가 물었다. 진실을 찾고 있어요. 태연 씨가 남긴 비밀을. 진수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건 당신이 건드릴 일이 아닙니다. 다른 남자가 경고했다. 하지만 진수 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내 형은 당신들 때문에 죽었어요. 이제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겁니다. 그 순간 하늘이 갑자기 크게 짖으며 남자들을 향해 돌진했다. 그들은 놀라 뒤로 물러섰고 순간적으로 진수 씨는 기회를 잡아 달려 나왔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진수 씨와 하늘은 전속력으로 달렸다. 그들의 뒤에서는 발자국 소리와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시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 험했다. 며칠 후 진수 씨는 비밀리에 태연 씨의 동료들과 연락을 취하며 진실을 알릴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점점 더 많은 감시와 위협을 불러일으켰다. 어느 날 밤 진수 씨의 집 앞에 낯선 편지가 배달되었다. 편지 안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멈추지 않으면 당신도 형처럼 된다. 그 메시지는 그를 더욱 각성시켰다. 진수 씨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하늘과 함께 더욱 단단해졌다. 시간이 흐르며 진수 씨는 프로젝트 블루스카이의 전말을 점차 밝혀나갔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 고위층과 거대 기업이 연루된 불법 실험으로 태연 씨는 이를 폭로하려다가 희생된 것이었다. 하지만 진수 씨가 진실을 밝히려 할수록 그의 주변 사람들 역시 위험에 빠졌다. 수진도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진수 씨는 그녀가 납치됐을 가능성을 직감했다. 하늘,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 반드시 수진을 찾고 태연 씨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자. 하늘은 진수 씨의 말을 이해한 듯 한없이 애처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때 진수 씨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기 너머에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수 씨, 내가 수진이에요. 지금 감금되어 있어요. 도와줘요. 그 순간 진수 씨의 마음은 무너지면서도 결의로 가득 찼다. 진수 씨의 손이 떨렸다. 수진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 약하고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다. 그 짧은 한마디가 그의 온몸을 얼어붙게 했다. 도와줘요. 그 간절한 부탁은 그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는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어깨를 짓눌렀다.
진수 씨는 전화 통화를 끊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곁에는 충직한 반려견 하늘이 조용히 앉아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하늘의 눈동자에는 믿음과 충성이 가득했다. 우린 반드시 수진을 구할 거야. 진수 씨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날 밤 진수 씨는 수진이 마지막으로 잡힌 위치를 찾기 위해 태연 씨가 남긴 문서와 단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태연 씨가 남긴 메모에는 낡은 공장지대 근처에 GPS 좌표가 적혀 있었고 그곳이 바로 수진이 감금된 장소라는 암시가 담겨 있었다. 하늘, 우리 이곳으로 가자. 진수 씨가 말했다. 하늘은 주인 말을 듣고 꼬리를 살랑이며 즉시 움직일 준비를 했다. 도시 외곽에 버려진 공장지대는 음산하고 을씨년스러웠다. 삐걱거리는 철문과 깨진 유리창 사이로 싸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곳에선 아무도 오가길 원하지 않는 듯 깊은 어둠이 모든 것을 삼키고 있었다. 진수 씨는 하늘과 함께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그 순간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적의 감시자가 근처에 있음을 의미했다. 그는 몸을 낮추고 하늘에게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하늘은 고요함 속에서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조용히 짖었다. 갑작스런 소리에 적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있다. 누군가 외쳤고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진수 씨와 하늘을 비췄다. 긴박한 순간이었다. 진수 씨는 주변의 폐기물 더미와 녹슨 기계 사이로 몸을 숨기며 하늘과 함께 침착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조금씩 공장 내부로 깊숙이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수진의 울음소리가 진수 씨의 심장을 쿵쿵 뛰게 했다. 그 소리는 곧 그에게 방향을 알려주었다. 수진아, 내가 왔어. 곧 구할 거야. 진수 씨는 목소리를 낮추며 외쳤다. 그 순간 뒤에서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경계의 태세를 풀지 못한 진수 씨는 재빨리 몸을 돌려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사람과 마주쳤다. 그 사람은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고 눈빛은 냉철했지만 어디선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다. 당신, 누구지? 진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태연 씨가 믿었던 사람 중 한 명이다. 남자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진실을 알릴 때가 왔다. 하지만 여긴 너무 위험하다. 따라와라. 진수 씨는 순간 망설였지만 수진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남자를 따라갔다. 그들은 공장 한쪽에 숨겨진 비밀 통로를 지나며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통로 끝에는 작은 방이 있었고 그 안에는 수진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하고 지쳐 있었지만 진수 씨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진수야, 정말 와줘서 고마워. 수진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경고음이 울리며 공장 전체가 경계 상태에 들어갔다. 빨리 움직여야 한다. 남자가 외쳤다. 진수 씨는 하늘을 안으며 수진을 풀어주고 셋은 빠르게 통로를 빠져나갔다. 하지만 그들을 쫓는 발자국 소리와 비명 그리고 낯선 비명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하늘, 도와줘. 진수 씨가 외쳤다. 하늘은 맹렬히 짖으며 공격자들을 막아섰다. 치열한 추격전이 이어졌고 진수 씨 일행은 가까스로 공장 밖으로 탈출했다. 하지만 진수 씨는 알았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더 큰 음모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한편 진수 씨가 받은 편지의 정체가 밝혀졌다. 편지를 보낸 이는 바로 태연 씨가 마지막으로 신뢰했던 동료였으며 진수 씨에게 직접 협력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들은 앞으로 펼쳐질 진실과 정의를 향한 싸움에 함께 나설 준비를 했다. 수진의 안전을 확보한 진수 씨는 이제 태연 씨의 죽음 뒤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을 밝히기 위해 다시 한번 칼을 뽑았다. 그리고 하늘은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다. 그 울음 속에는 진수 씨와 수진, 그리고 모든 진실을 향한 희망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진수 씨와 수진, 그리고 하늘은 겨우 탈출했지만 그날 밤 공기는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수진은 진수 씨의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떨고 있었고 진수 씨는 커튼 너머로 어두운 거리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하늘은 그녀 곁에 누워 경계심 어린 눈빛으로 방 안을 살폈다. 수진아, 이제 안전해. 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진수 씨가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진은 고개를 들어 진수 씨를 바라봤다. 감사해요, 진수 씨. 하지만 그 사람들, 그 끔찍한 사람들은 왜 저를 노렸을까요? 태연 씨와 무슨 관계가 있었던 거죠? 진수 씨는 잠시 침묵했다. 태연 씨의 죽음 뒤에는 깊고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고
그 비밀이 이제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덫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태연 씨가 뭔가 큰일에 휘말렸던 것 같아. 그는 그동안 많은 것을 조사했고 그 때문에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던 것 같아. 진수 씨가 말했다. 수진의 얼굴에는 공포와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그렇다면 우리도 위험하다는 거네요? 맞아. 하지만 이제 우린 함께 싸워야 해. 진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 밤 진수 씨는 태연 씨가 남긴 문서와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머릿속은 분명했다. 태연 씨가 추적하던 프로젝트 네귤라라는 이름의 음모가 점점 선명해졌다. 프로젝트 네귤라는 정부와 기업의 비밀 협력 프로젝트였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태연 씨는 이 프로젝트의 부당함을 폭로하려 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진수 씨는 수진과 하늘을 데리고 비밀리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을 돕기로 한 태연 씨의 동료 서진도 연락이 다 합류했다. 서진은 중년의 남자로 냉철한 판단력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인물이었다. 진수 씨,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네뷸라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조직은 매우 강력하며 우리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어요. 서진이 말했다. 우리는 이들을 막아야 합니다. 아, 수진 씨가 그들의 표적이 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죠. 진수 씨가 힘주어 말했다. 셋은 태연 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자료를 추가로 조사했다. 그곳은 이미 누군가가 뒤져놓은 흔적이었고 그들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했다. 누군가 우리 뒤를 밟고 있어. 서진이 경고했다. 조심해야 해. 그러던 중 하늘이 갑자기 짙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누군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셋은 즉시 숨을 죽이고 몸을 낮췄다. 그들은 숨죽인 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문 너머 목소리는 낮고 권위적이었다. 정부 조사관입니다. 태연 씨의 사건과 관련해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진수 씨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판단했다. 서진 씨, 우리가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게 나을까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들은 적입니다. 일단 우리를 유인하려는 함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수 씨는 문을 열지 않고 작은 창문으로 밖을 살폈다. 마침내 보안 카메라와 무장한 인원들이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다. 우리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린 이상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진수 씨가 말했다. 셋은 서둘러 장소를 바꿨고 임시로 숨을 곳을 찾아 은신했다. 진수 씨는 하늘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 때문에 살았어, 친구야. 하지만 긴장은 풀리지 않았다. 우리가 싸우는 적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야. 서진이 말했다. 이들은 권력과 돈을 가진 거대한 조직이야. 그날 밤 수지는 잠에서 깨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어둠 속에서 창밖 하늘을 보며 또 한 번 긴 울음을 터뜨렸다. 너는 누구를 기다리는 거니, 하늘아? 수진이 조용히 물었다. 진수 씨는 옆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하늘의 울음 속에는 태연 씨의 영혼과 잊혀진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또 다른 위험과 맞서야 했다. 진수, 수진, 그리고 서진은 임시 은신처에서 한숨 돌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연 씨가 남긴 비밀 문서들이 가리키는 프로젝트 네뷸라의 진실은 점점 더 깊고 어두운 미궁 속으로 그들을 끌어들였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거대한 권력의 음모를 파헤치는 핵심 존재가 되어버렸다. 은신처는 외딴 산속의 오래된 별장이었다. 주변은 나무와 바위로 둘러싸여 있었고 핸드폰 신호도 거의 닿지 않았다. 그곳에서 잠시 평화를 누리려 했지만 그 누구도 마음 놓을 수 없었다. 수지는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그녀 곁에 앉아 고요한 눈빛으로 먼 산을 응시하고 있었다. 하늘의 행동은 여전히 신비로웠고 수지는 매일 밤 그 강아지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하늘아, 너 정말 누굴 기다리는 거니? 수진이 속삭였다. 하늘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마치 그 질문의 대답이라도 하듯 긴 한숨을 내쉬는 듯했다. 그 순간 별장문이 조용히 열렸다. 진수 씨가 들어왔다. 서진 씨가 방금 통신 장비를 설치했어요. 외부와 연결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 위치를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진수 씨가 말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수진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우선 네뷸라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태연 씨가 남긴 단서들을 재검토해서 숨겨진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진수 씨가 답했다. 그들은 늦은 밤까지 자료를 살펴보았다. 태연 씨의 노트에는 여러 가지 단어와 암호 같은 기호들이 적혀 있었다. 그 중 하나는 푸른 별이었다. 그 단어가 뜻하는 바를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푸른 별. 태연 씨가 왜 이 단어를 강조했을까요? 수진이 혼잣말처럼 말했다. 아마도 코드명이나 장소일 거예요. 우리도 이걸 풀지 못하면 진실에 다가갈 수 없어요. 서진이 말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갑자기 짖으며 창문 쪽으로 뛰어갔다. 모두 놀라서 고개를 돌렸다. 뭐야, 왜 갑자기 짖어? 수진이 당황하며 하늘을 바라봤다. 하늘은 창밖을 보며 계속해서 날카롭게 짖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 산 너머로 작게 빛나는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비행기는 천천히 하늘을 가로질렀고 그 모습은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듯했다. 진수 씨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말했다. 저 비행기? 태연 씨가 마지막으로 탔던 기종과 비슷해. 수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물었다. 그럼 혹시 태연 씨가 살아있다는 말인가요? 진수 씨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아직 확실치 않아. 이봐. 하지만 하늘이 저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날 밤 수지는 하늘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별들이 밤하늘에 반짝였다. 하늘은 갑자기 멈춰서 다시 하늘을 향해 울기 시작했다. 그 울음은 깊은 슬픔과 애절함이 담긴 울부짖음이었다.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태연 씨를 반드시 찾아야 해. 그가 우리에게 남긴 비밀을 밝혀야 해.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별장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동 전에 진수 씨가 중요한 제안을 했다. 우리가 다음에 갈 곳은 태연 씨의 친한 친구이자 동료였던 민호 씨의 집입니다. 민호 씨는 태연 씨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셋은 하늘을 차에 태우고 조심스럽게 별장을 떠났다. 길은 험난했고 주변엔 낯선 눈길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들은 멈출 수 없었다. 차 안에서 수지는 조용히 말했다. 하늘아, 네가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줄 줄은 몰랐어. 하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눈빛에는 무언가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들이 민호 씨의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연 사람은 중년의 남자였다. 그는 수진과 진수를 알아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진수 씨, 수진 씨, 정말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 태연 씨 얘기를 하려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 아직도 우리를 주시하고 있으니까요. 민호 씨의 말에 셋은 다시 한번 긴장했다. 그리고 이곳에서 새로운 진실과 마주할 준비를 했다. 민호의 집 거실은 오래된 사진들과 비행기 모형들로 가득 차 있었다. 벽 한쪽에는 태연의 군복과 그가 받은 훈장이 진열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진수와 수진, 서진은 긴장된 마음으로 그 일기장을 바라보았다. 이 일기장은 태연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기록이에요. 그가 어디에 있었고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두 적혀 있죠.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진이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23년 4월 15일, 내가 이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줄 몰랐다. 이름은 네뷸라. 이건 단순한 군사 실험이 아니다. 하늘을 지배하려는 무서운 계획이다. 셋은 숨을 죽이고 글자를 읽어나갔다. 태연은 프로젝트 네뷸라가 단순한 군사 실험이 아니라 무언가 더 큰 음모와 연관되어 있다고 의심했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 민호 씨, 태연 씨가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알게 된 거죠? 진수가 물었다. 태연은 프로젝트에 투입된 엔지니어였어요. 그는 그곳에서 개발 중인 무기 시스템이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내부 고발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진이 일기장 중간 부분을 펼치며 말했다. 여기 푸른 별이란 단어가 다시 나오네요. 그리고 하늘이란 단서도 있어요. 푸른 별과 하늘, 그건 아마도 코드명일 거예요. 민호가 말했다. 푸른 별은 이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이름이고 하늘은 그 기술이 시험되는 장소일 가능성이 큽니다. 셋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 순간 민호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잠깐만, 최근에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실험 장소 근처에서 원인 모를 폭발이 있었다는군요. 그것도 아주 비밀리에 처리됐고요. 그럼 태연 씨가 그곳에 있었다는 뜻인가요? 수진이 물었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폭발이 태연 씨와 연관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민호가 말했다. 진수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직접 그곳을 가봐야 합니다. 그래야 진실을 알 수 있어요. 서진도 동의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계속 감시하고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셋은 하늘과 함께 몰래 실험 장소로 향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산길을 따라 걷다가 그들은 오래된 비행장 잔해를 발견했다. 폐허가 된 활주로와 쓰러진 비행기 잔해들 사이로 누군가 남긴 흔적이 보였다. 이곳이 하늘이 맞는 것 같아요. 수진이 조심스레 말했다. 그때 갑자기 주변에서 기척이 들려왔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경계를 강화했다. 누군가 있어. 진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형체가 나타났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손전등을 들고 그들을 향해 다가왔다. 너희들, 왜 여기 있냐? 남자가 날카롭게 물었다. 우리는 진실을 찾으러 왔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깊은 어둠이 숨어 있다. 이걸 파헤치면 너희 모두 위험에 빠질 거야. 그 순간 하늘이 크게 짖으며 남자 쪽으로 달려들었다. 남자는 놀라서 뒤로 물러났다. 강아지까지 끌어들이지 마라! 그는 소리쳤다. 하지만 하늘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짖으며 경고했다. 셋은 그 틈에 뒤로 물러나면서 빠르게 자리를 떴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야. 진수가 말했다. 이제는 숨을 곳도 거의 없을 거야. 그들은 다시 민호의 집으로 돌아와 이번 사건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커져갔다. 그들이 추적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수지는 하늘을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너와 함께라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어. 그 순간 창밖에서 희미한 빛이 깜빡였다. 누군가가 그들의 위치를 계속 감시하고 있는 듯했다. 민호가 말했다. 우리에겐 이제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어. 태연 씨가 숨겨둔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해. 그날 밤 세 사람과 하늘은 다시 한번 운명을 건 여정을 준비했다. 앞으로 펼쳐질 미스터리와 위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호, 수진, 진수, 그리고 충직한 하늘은 무거운 결심을 안고 마지막 단서가 숨겨져 있는 비밀 기지로 향했다. 그곳은 프로젝트 네불라의 핵심 실험 장소이자 태연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 있다는 곳이었다. 한밤중의 어둠 속에서 달빛은 희미하게 그들의 발걸음을 비췄고 싸늘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단 하나야. 태연 씨가 남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 민호가 차분하게 말했다. 수지는 하늘을 꼭 안으며 눈을 감았다. 하늘아, 넌 정말 대단해. 네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진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집중하며 주변을 살폈다. 주의해. 누군가 우리를 계속 쫓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들은 기지 입구에 다다랐다. 철문은 녹슬고 삐걱거렸지만 조심스럽게 밀어 열 수 있었다. 내부는 예상대로 어둡고 음산했다. 먼지와 녹 냄새가 코를 찔렀다. 벽에는 오래된 전기 배선과 모니터들이 흩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흩어진 문서들과 기계 부품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민호는 지체 없이 태연의 이름이 적힌 파일을 찾아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거야. 파일을 열자 프로젝트 네뷸라의 상세한 보고서와 함께 태연의 마지막 음성 녹음 파일도 들어 있었다. 수진이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태연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이곳에 없다. 프로젝트 네뷸라는 인류를 위험에 빠뜨릴 무기다. 나는 이를 막기 위해 모든 증거를 남겼다. 하지만 이 사실을 밝히려는 자들은 무자비하다. 나를 찾지 말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지켜라. 녹음이 끝나자 긴 침묵이 흘렀다. 태연 씨는 이미 이 싸움에서 희생됐어. 진수가 무겁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뜻을 이어받아야 해. 그때 멀리서 총성이 들렸다. 누군가가 그들을 발견한 것이다. 빨리 숨자, 민호가 소리쳤다. 셋과 하늘은 가까운 방으로 몸을 숨겼다. 숨죽인 채 발걸음 소리와 대화가 들렸다. 이 녀석들이 증거를 찾았어.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하늘은 몸을 낮추고 으르렁거리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다. 셋은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문서를 챙겼다.
이제 남은 건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뿐이야.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서둘러 기지를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돌아오는 길, 하늘은 계속 하늘을 바라보며 울부짖었다. 그것은 태연을 위한 노래이자 희망을 향한 외침이었다. 민호가 고개를 들어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결국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겠지. 맞아.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을 조금은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거야.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들은 과거의 그림자를 넘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하늘의 울음소리는 희망과 기억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로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